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53년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을 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순간이 무엇인지 전부 알면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딸아이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신랑 측 친척이라고 했어요. 하객 중에 혼자 앉아 있었고 저도 혼자였습니다. 남편 없이 딸을 보내는 날이었거든요. 옆자리에 앉게 됐을 때 그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앞을 봤습니다. 줄의 말씀이 길어지는 동안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는 네 라고 했고 그도 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귓속에 남았어요. 피로 연장해서 한 번 더 눈이 마주쳤고 저는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끝이어야 했는데 딸아이가 두 사람 번호를 맞바꿔줬어요. 저도 모르게 그날 이후 문자가 왔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오늘 많이 외로우셨겠다 싶어서요. 핸드폰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기를 4번,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지우기를 3번, 그러다 그냥 덮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깼어요. 새벽 2시에. 그리고 답장을 했습니다. 네, 많이요.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진 채로 이불 위에 있었고 저는 천장을 봤어요. 심장이 빠른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 이후로 문자가 몇 번 더 왔어요. 짧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런 것들. 그런데 저는 그 짧은 문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른 척하면서 처음 만난 건 가볍게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낮에 1시간쯤. 그게 2번이 됐고 3번이 됐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우산 있으세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차를 탔고 그의 집 앞까지 왔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은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있었고 저는 빼지 않았어요. 창밖에 비가 왔고 실내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이미 신호였는데 저는 그냥 눈을 감았어요. 이런 온도를 잊고 살았다는 걸 그 손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전화가 왔고 저는 받았고 그가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직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세요. 2단어였어요. 그런데 저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나온 제 얼굴이 거기 있었고 저는 한 층을 내려가는 동안 그 얼굴을 봤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집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뭔가 볶는 냄새가 났습니다. 마늘 냄새였어요. 이상하게 그게 좋았어요. 오래전 어딘가의 부엌 냄새 같아서.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입이 열리려다가 닫혔어요.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사람 목소리가 식탁 위에 있었고 저는 그걸 듣고 있었어요. 수저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창밖에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 그것들이 전부 섞여서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밥이 끝나고 그가 커피를 내렸어요. 저는 일어섰어야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잘 먹었습니다. 들어갈게요 하면 됐는데 그가 컵 2개를 꺼내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다시 앉았어요. 소파로 자리를 옮기고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번져 있었고 그게 아름다웠어요. 제 눈에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그냥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가 제 쪽을 봤어요. 저는 느꼈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물음표가 없었어요. 그냥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려다가 목 안쪽 어딘가가 조였어요. 침을 삼켰는데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제 귀에만 들릴 만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그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들었다는 것처럼 그 고개 하나. 그게 어떤 위로보다 깊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것도 고쳐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오래 참고 있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그런데 눈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어요. 제 손등 위에 그냥 얹었습니다. 꽉 쥔 게 아니라 그냥 무게만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데 그 무게가 손 안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살갗을 지나서 어딘가 더 깊은 곳까지 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가지 마세요. 오늘은. 목소리가 낮았어요. 부탁인지 고백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어요.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이었어요. 그의 눈 안에 창밖 불빛이 들어와 있었고 그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눈인지. 그가 한 손을 들어 제 얼굴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그냥 공기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온기가 먼저 닿았습니다. 그의 손바닥 온도가 닿기 전에 먼저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용감한 일이었어요. 감는 것보다. 그의 손이 제 볼에 닿았을 때 저는 숨을 참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고 손바닥이 넓었어요. 뺨에 닿는 온도가 서서히 퍼졌고 저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가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확인하는 것처럼 여기 와도 되냐고 묻는 것처럼.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짧지 않았어요. 이번엔, 처음엔 가볍게, 그 다음엔 조금 더 머릿속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딘가 닫아두었던 게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열렸어요. 저절로. 그가 제 허리 쪽으로 손을 가져왔고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밀어내려고가 아니라 그냥 잡았어요. 그 옷감이 손 안에서 구겨지는 감각이 있었고 그게 이상하게 생생했습니다. 조금 떨어졌을 때 그가 이마를 제 이마에 댔어요. 숨이 아직 섞여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요.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그러다 그가 저를 안았어요.
팔이 등 뒤로 감겼고 저는 그의 가슴 쪽으로 이마를 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지 않았어요. 빠르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진짜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그런데 참을 이유가 없는데 왜 참는 건지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등에 닿은 그의 손이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움직였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조금 더 그 체온 안쪽으로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그쳤다는 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창밖이 조용해졌고 방 안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꽉 차 있었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로 잠깐 떨어졌다가 그가 제 눈을 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가 다시 입술을 가져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밤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의 어깨에 제 머리가 닿아 있었고 손이 손 안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생기는 순간 뭔가가 끝날 것 같아서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창밖 하늘이 아직 어두운데 어딘가에서 새가 한 번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었어요. 그가 눈을 떴고 저도 눈을 떴어요. 서로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 그가 제 손을 한 번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꼭 작별 인사처럼, 아니면 확인처럼. 저는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단추를 끼우는데 첫 번째가 2번 걸렸습니다. 그가 보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그게 맞았습니다. 현관에서 그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도 저를 봤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이 아예 떠오르지 않았어요. 생각이 멈춘 게 아니라 생각보다 먼저 있는 게 있었거든요.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걸. 그저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더 가까이 갔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지나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을 때 저는 그 움직임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손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온기가 먼저 스며들고 감촉이 나중에 왔습니다. 그 순서가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숨이 자꾸 엇갈렸습니다. 그의 숨이 제 입술 근처에 머물다가 사라지고 제가 내쉰 숨이 그에게 닿고 그 반복이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인데 낯설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이 감각을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몰랐던 건지 그 경계가 흐릿했어요. 그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듯 기다리듯 제가 물러서지 않는 걸 하나씩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더 이상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여기 있고 싶다는 것.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였어요. 그의 셔츠를 쥐었습니다. 손끝에 옷감이 구겨지는 감촉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면 소재였는데 체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느껴지는 온기가 천천히 손목 위로 올라왔고 저는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확인하는 눈이었는데 두려운 눈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눈을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끝까지.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게. 입술이 닿고 떨어지고 다시 닿았습니다. 짧지 않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몇 초인지 몇 분인지 그런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어지고 있었어요. 끊기지 않고.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처음이 아닌 것처럼.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감각이 지금에서야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온도를, 이 무게를,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의 감각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됐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허락하고 있다는 것도. 그의 손이 조금 더 힘을 주었고 저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가까워진 뒤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그대로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졌고, 조금 더 닿았고,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였는지, 어떻게였는지 지금 와서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틀릴 것 같아요.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감각이 작아질 것 같아서.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제가 선택한 거였다는 것.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더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간 적이 얼마나 됐는지 손으로 꼽아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세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작아질 것 같아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성도 아니고 직함도 아니고 그냥 이름 두 글자. 그게 그날 밤 가장 깊게 남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온도였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낮고 조금 거칠고 그런데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손이 그의 어깨 위로 올라갔고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먼저 말했어요. 그렇게 새벽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하늘이 밝아졌는지 몰랐어요. 그냥 어느 순간 창문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는 게 아니라 슬며시 옅어지는 것처럼. 그 빛이 방 안으로 조금씩 들어왔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로 그걸 봤습니다. 그가 먼저 눈을 떴는지 제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시에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말한 밤이었으니까요. 말이 아닌 방식으로. 그가 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겼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듯이. 그런데 그 손끝이 이마에 닿는 순간 눈 안쪽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꽉 찼는데 넘치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딱 조금만 더.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섰어요. 도시가 아직 어두웠고 저는 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온기가 아직 거기 있었어요. 있을 리 없는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손을 가슴 쪽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거기서 뭔가가 뛰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고르게.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충분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충분했어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조용히 알려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